먼저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특히 이주민과 난민 분야에 관해서는 한창 유행이 이제 많이 되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재난 문자 같은 게 많이 왔잖아요. 모든 핸드폰이 다 같이 막 이렇게 울리고 하는 와중에 한글로만 된 문자가 오니까 이제 이주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셨던 거예요.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던 단체나 이런 쪽에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이제 한번 뭐가 올 때마다 전화가 폭주하는 거죠. 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큰일이 발생한 것이냐. 이제 초반에는 그런 혼란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다국어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특히 이제 난민 지원하는 쪽에서는 아랍어, 프랑스어 이런 이제 한국에서는 소수 언어인 이런 쪽에 이제 번역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거의 다 이제 NGO에서 자원봉사자 통역 번역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질병이나 보건 정보를 생산하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제 시민 모임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사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미인가 어린이집 같은 곳이 있어요. 이제 난민 신청자나 뭐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2월, 3월, 4월 이때쯤엔 한참 그런 작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서울시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그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이주민들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민간에서 이런 이제 이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1차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주로 집행을 하셨어요.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15가구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상태거나 산재 피해를 입고 절차 중에 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5인 이상 가구원이 많다거나 민족이 소수민족이시라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2차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1차는 이렇게 218가구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면 2차는 좀 더 세 개의 단체가 각각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배분단체라고 하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바보의 나눔하고 또 한 군데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한 1억 원 정도 되는 규모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그리고 아시아의 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렇게 이제 세 단체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지금 이제 6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7월 말 정도에나 심사가 끝나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행정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장 이제 저희 같은 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전달을 받고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추천서를 작성을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이 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직접 만나는 이주민 단체들이 추천서를 써주고 그것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심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30가구 정도의 지원 신청서를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기존에 알지 못하던 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처음 만나게 된 분들이 많았어요. 주로 이제 저희 단체에 오신 분들은 중국 동포분들하고 필리핀 쪽에 이제 미등록 이주민 커뮤니티 분들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을 경우에는
좀 이제 우선 지원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서 대부분 뭔가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미등록 이주민이신데 뭐 암에 걸려서 암 치료를 받고 있다던가 그런 상황이신 분들만 왔는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기존에는 이제 사실은 건강보험도 되지 않고 어떤 뭐 의료적인 지원이든 경제적인 지원이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이제 대림동에 있는 저희 센터까지 직접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이 지금 한 1,500가구 남짓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문의는 되게 많았는데 접수가 끝나서 더 이상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 무상 배포 전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좀 봤는데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 공적 마스크 배분의 이주민, 특히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인 이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다 배제되었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각 이제 지역별 글로벌 센터나 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총 10만 장의 마스크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중복 그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입력을 하고 여권 번호 같은 것을 입력을 하고 그렇게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런 센터에 왕래가 있었던 분들은 마스크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또 소식을 듣고 오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쟁점들에 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공적 마스크 배분 정책이 좀 이주민 배제하는 부분이 있었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일정한 숫자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적 마스크 구입이었잖아요. 네, 초기에는 외국인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있어야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여기에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대학이나 이주민 지원 기관에 이제 일회용 마스크는 아니었고 필터 교체형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 그리고 4월 20일 경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적 마스크를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 이주 인권 관련 단체들과 난민 네트워크 등 이주 인권에 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분들,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분들이 진정인이 돼서 그 서울시와 경기도의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에서 이주민의 대다수가 배제되었다라는 점이 평등권의 침해다라는 것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를 했고 지금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제 수용 불수용 의견을 밝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제지원 정책 서울시 대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난민법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도 서울시에 한 300명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역시 이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인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뭐 이주 여성, 혼인 이주 여성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됐지만은 난민 인정자도 분명히 대상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홍보가 되지 않고 Q&A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공지가 됐다가 사라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주민센터에서도 혼인 이주 여성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접수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지원 단체 전화를 걸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그때 이제 해드리고 그때서야 받아주기도 하고 뭐 아예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이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주 이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그거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했던 초기에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는 대림동 지역에 뭐 르뽀 기사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중국 동포를 겨냥해서 막 시장에서 막 뭔가 이제 비닐로 싸지 않고 막 음식을 진열해 놨다라거나 길에 침을 뱉는다라거나 뭐 이런 묘사를 통해서 그곳이 굉장히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가리봉동 지역에 있는 중국 동포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언론 자체에서 뭔가 혐오 표현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서 혐오성 발언이 더 이제 심해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 표현분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이신 그런 이주민 분들인데도 뭐 간병인 분들이나 가사 노동자 아까 말씀하셨던 가사 노동자 분들이나 식당 종업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뭐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다, 도와달라라고 사실 저희 센터 제가 한 3년 넘게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짜 일자리를 못 구하니 도와달라라고 동포분이 오신 건 처음이었어요. 뭐 이제 난민 신청자나 이런 분들이 정보가 너무 없어서 찾아오시는 경우 가끔 있었는데 동포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코로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제일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 이주민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정보공개 그 청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격리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이제 격리 시설을 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격리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 공개 청구 내용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다른 지역에는 있었는데 서울시는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역시 사회복지적인 접근의 차원에서는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 만약에 뭐 기본소득 돈이나 뭐 긴급 재난지원금 돈이나 이런 데서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가 뭐가 있는지를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 재난지원금 그 인권위 신청을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서울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난지원금 배분의 과정에서 이제 100% 지금 민간의 자원과 노력과 활동가들의 그 야근과 이런 것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뭐 행정 인력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지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혀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미등록 이주 아동이 서울시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이주민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약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어떤 서울시장님이 됐든 이제 중앙 정부가 됐든 약간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